이번 시간에는 슬플 비, 치렁치렁할 배, 물리칠 배, 비적 비, 비적은 도둑을 말합니다. 도적 비,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안일비자가 되겠습니다. 안일비.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안일비자가 되겠습니다. 1번 슬플 비자입니다. 안일비, 마음심이죠.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슬픔을 느끼겠죠.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기쁨보다는 보통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플 비자죠. 슬픔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해서 마음심이 안일비자 아랫부분에 위치해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과 동일하지 않으면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슬플 비자가 되겠습니다. 비통하다. 비통하다죠. 비통.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치렁치렁할 배자입니다.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한자를 파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분리가 된다면 굉장히 쉬운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성시배, 이 배시를 직접 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인 분들 반드시 분명히 이 성시배자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치렁치렁할 배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가운데 보면 안일비자가 보입니다. 안일비자를 끄집어내게 되면 오디자가 남습니다. 그렇죠. 오디자를 여기서 머리 둘을 위로 잡아당기고 위로 끌어올리고 가운데에 안일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끝났습니다.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옷은 옷인데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특히 여성분들이 치렁치렁한 옷을 많이 장식을 하죠.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치렁치렁할 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옷 치렁치렁할 배, 치렁치렁할 배 이렇게 하면 쉽겠죠. 옷 치렁치렁할 배 또는 치렁치렁할 배 하면 되겠습니다. 옷은 옷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옷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어 있죠. 여기서는 상의, 하의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옷 치렁치렁할 배, 치렁치렁할 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성시배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이 한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3번 물리칠배입니다. 손수변입니다. 손수변, 손수변 아시죠? 손수변, 손수입니다. 손수. 앞에 이렇게 쓰진 않죠. 변으로 씁니다. 안일비자입니다. 아닌 것은 손으로 어떻게 한다? 물리친다는 거죠. 물리칠 배, 거부할 배. 아닌 것은 손으로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할 배, 물리칠 배 되겠습니다. 배타적이다. 배타. 타인에게 타인을 물리친다. 타인을 거부한다. 이런 것이죠. 또는 다른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풀이도 되겠습니다. 4번 비적비입니다. 비적비. 상자방 안일비자입니다. 아닌 것을 상자 속에 집어넣는 사람 누구냐? 도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둑비, 비적비입니다. 도둑은 결국 자기들까지 또 나눠야 되겠죠. 10명이 물건을 강탈했다면 10명이 어떤 형태로든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4번은 아닌 것을
상자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도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적비, 비적비, 나눌 분.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도적비로 사용되고 나눌 분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슬플 비자입니다. 안일비 마음심. 아닌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은 마음속에 아래로부터 기쁨보다는 슬픔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조금씩 서서히 비통하다. 비통. 2번 치렁치렁할 배입니다. 옷이 치렁치렁할 배라고 학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머리두. 이 머리두죠. 이 머리두를 위로 드러내면 안일비자가 보입니다. 안일비자를 끄집어내고 머리두를 다시 얹으면 어디가 되죠? 옷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옷이 치렁치렁한 것이다. 그래서 옷 치렁치렁할 배라고 학습한 후에 성시, 김시, 박시, 이시 하죠. 성시, 배시, 성시, 배로 학습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물리칠 배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 안일비자입니다. 아닌 것은 손으로 물리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커피를 가져왔는데 카페인 성분으로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손사래를 치는 거죠. 나 안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할 배, 물리칠 배, 손사래를 친다. 그 다음 비적비자입니다. 상자방이죠. 상자방. 아닌 것을 상자 속에 넣어서 도적들이 물건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제로 뺏어 가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을 상자 속에 보관했다가 자기끼리 적정한 방식으로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나눌 분. 훔쳐가는 놈은 도둑, 도둑비, 도둑비, 도둑열, 비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도둑, 도둑비, 비적비, 나눌 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플비, 옷 치렁치렁할 배, 물리칠 배, 비적비, 나눌 분,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매, 팔매, 불편할 매, 이열속 한자어를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살매자입니다.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법망이죠. 법망. 법망, 조개패. 화폐를 가지고 거물망을 가지고 거물망을 옆구리에 끼고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죠. 필요한 자재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매입 되겠습니다. 매입. 두 번째, 팔매자입니다. 선비사죠. 선비사가 되겠습니다. 선비사. 그 다음 아랫부분이 살매자죠. 선비가 사놓은 물건을 다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선비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난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자산을 하나 둘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팔매자가 되겠습니다. 선비가 사놓은 재물을 하나 둘씩 판다는 거죠.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을 시장에 하나 둘 팔기 시작하면은 재산은 금방 없어집니다. 팔매자가 되겠습니다. 3번 불편할 매입니다. 마음심변이라고 합니다. 마음심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에 사용되는 걸 말하죠. 얘는 마음심이죠. 마음심변입니다. 변으로 사용될 때는 마음심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심, 그 다음 살매자입니다. 마음을 산다는 거죠. 상대편에게.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상대편에게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원치 않는다면 상대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매가 되겠습니다. 불편할 매. 마음심변, 살매자. 마음을 구하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반드시 반대편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편할 매자가 되겠습니다. 4번 이월속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사변. 좌측에 사용되니까 실사변, 변이고 우측에 사용되는 글자는 방이라고 하죠. 변방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사용되면 변, 우측에 사용되면 방. 변방이죠. 변방 하면 되겠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사변, 팔매죠. 시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서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짧은 시를 팔 수가 없으니까요. 시를 묶는 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감아서 판다는 말 팔죠. 그래서 실은 이어져야 되겠죠. 이월속 되겠습니다. 시를 팔려고 할 때는 이어서 판다. 시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시를 조그만한 거 자투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하는 거는 이렇게 자투리를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어서 판다는 거죠. 긴 수를 쭉 이어서 100m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는 5m, 1m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자투리죠.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되는 것은 이어져 있는 실 100m 또는 50m에 해당되는 실만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월속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번을 넘어갑니다. 거물망. 여기서는 거물이죠. 조개표입니다. 조개표는 화폐를 말하죠. 화폐를 가지고 거물망을 들고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그래서 구입할매, 사들인다, 살매, 매입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매자입니다. 위에 선비사죠. 선비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선비사의 구성은 열십 하나 이지죠. 10명보다, 다시 말하면 열은 단순히 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더욱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선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비사자가 됩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선비 외에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겠죠. 일반 서민들, 천민, 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도 한 명이 똑똑한 것은 선비란 얘기죠. 그래서 선비사자가 됩니다. 선비가 사놓은 물건을 다시 판다는 거죠. 가난한 생활, 궁핍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이유는 간단하죠. 과거의 선비는 직접 논밭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난하게 되면 결국 집에 있는 재물을 하나 둘 팔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할매입니다. 마음심변이죠. 삶의 자입니다. 마음을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호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상대편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할매죠. 예를 들자면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영업사원이 무엇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는 원치 않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불편할 매가 되겠습니다. 4번 이월속입니다. 실사변 팔매죠. 팔매입니다. 실사팔매. 실을 팔기 위해서는 자투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50m든 100m든 쭉 이어져 있는 실을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50m든 100m든. 자투리는 집에서만 사용합니다. 자투리는 집에서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살매, 팔매, 불편할매, 이월속.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설명하거나 여기에 없는 부분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